하하하하. 누가 시작해요? 드디어 모였습니다. 아니 임세현 소장님이 해야죠. 네. 임세현 식당 TV 5만 돌파 기념인데. 아, 뭐 이게 5만 된 지가 한참 넘었는데 저희가 네. 선거 기간 때문에 미뤄지다가 드디어 오늘 생방을 했습니다. 원래는요, 제가 예비 후보 시절에 2월 한 20일인가요? 그때쯤 금요일 날로 사실 제 사무실에서 그 공개 생방송을 예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준비도 많이 했었고, 그래서 사실 1시간 전쯤에 우리 박시동 평론가님, 이광수 대표님 오셔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지역 한 바퀴 쫙 유세 한번 도와주시고, 그리고 제 방송에서 제 사무실 와서 짜잔 해서 공개 방송에서 우리 지역 분들이랑 팬들 오셔서 네. 계획했죠? 맞습니다. 네. 그런데 와. 그날 아침에 제가 또 이쁘게 단장하다 미용실에서 머리하고 있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 현역 의원이 단수가 되는 바람에 제가 배제가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날 전면 일정을 취소했고, 그래서 이제 5만 특별 생방이 이제야 성사가 됐습니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리는데요. 정말 이거 뭐 총선이 이렇게 압승으로 끝났지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경선이 원칙이죠. 얼마나 많은 분들이 경선을 요구하고 호소했는데 그렇게 일부 현역 의원들을 폭력적으로 단수 공천한 건 두고두고 저는 비판받아야 된다 생각하고요. 그래서 관아의 종달새 관종 임세은 소장님이 컷오프된 종달새. 그래서 정말 지난 두 달간 얼마나 큰 고통과 슬픔 속에서 정말 살고 계셨던지. 컸죠. 그런데 임세은 식당 TV 라이브로 하니까 시민들이 막 몇만 명씩 모여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을 내시더라고요. 네. 역시 훌륭한 사회운동가나 정치인이나 정책가는 시민들을 만나면서 힘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안 하시려고 했어요. 이 5만 특집은. 왜냐면 벌써 5만 4천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오, 예. 트로트 가수 박시동님. 네. 근데 그래도 하자 해서 이렇게 모였고요. 자, 여러분 박시동 평론가님하고 이광수 복덕왕 대표님 오셨습니다. 네. 인사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안진걸 TV, 임세현 TV, 저의 유튜브 시동이 키 네. 다 동시 생방송이고 예. 주제는 임세현 TV 5만 5만 돌파 돌파 기념. 기념. 네, 그러니까 임세현 식당 TV를 오마주하는 그렇죠. 추종하는 세력들이 모여가지고요. 네. 박시동, 시동이키, 이광수 복덕방, 안진걸 TV. 네. 그리고 이제 우리 자매 TV, 인사이트 TV, 뉴스맥 TV도 이제 몇개 책정을 해두고 있어요. 예. 네네네. 너무 우려드시는 거 아닙니까? 아, 예, 예. 일단 여러분, 사골국. 구독, 좋아요를 누르신 다음에, 싹 5군데 왔다 갔다 하시되, 궁극적으로 임세식당 TV에서 동접을 한번 제대로 한번 마지막에.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아무튼 그날 사실 우리가 5만 기념으로 하기로 했을 때 네. 2달 전인데 그렇죠. 그 이후로 또 얼마나 많이 늘었어요? 그 이후로 사실 그때도 5만이 좀 넘었었는데 네. 그 이후로 제가 정확히 세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한 2천 그러니까 아니, 왜냐면 여러분 이럴 때 더 힘을 모아주셔야 하고 힘을 내죠 위로를 맞습니다. 드려야 됩니다. 네. 제가 2달 전에 그날 내 팀이 안. 제가 2달 전에 그날요. 저도 머리가 길도 그래서 네. 미장원에서 다 미장 같은 예쁘게 하려고 가려고 예. 멋있게 하고 가려고 있는데 갑자기 안 소장님 전화 갖고 올 필요 없어. 뭐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고 거의 며칠간 식음을 전폐하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네. 정말 죄송한데 오늘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임 소장님께 1호의 메시지를 보내시는 거 대신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침울한 목소리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나면 갑자기 또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래서 그날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우울했고 인세현 소장님 근데 잘 이렇게 견뎌주시고 또 네. 화이팅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뭐 저희는 또 내일의 해가 뜨니까. 그렇죠. 아니 또 저희가 지금 만난 방송에서는 이렇게 다 모인 건 처음이지만 네. 이렇게 뭐 많이 사적으로도 이래저래 많이 위로도 해주시고 밥도 사주시고 그래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 이렇게 방송에서 처음이라니요. 임 소장 우리 시동이키 사무실에서 한번 4시 했잖아요. 방송 특집 방송. 저 컷오프 되고 나서는 아니, 처음입니다. 컷오프 왜? 다음에 네. 그 전에 했는데 네. 시동키에서 윤성은 평론가님이 제일 많이 봤고 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신 분이 임세현 소장님 편입니다. 신장식보다 많이 봤습니다. 구글 코리아 이혜민 씨보다 많이 봤습니다. 3인당의 총아 한창민 대표님도 많이 봤습니다. 안녕을 TV랑 합쳐서 12만이 봤습니다. 어떻게 박시동 평론가님 임세현 소장의 상품성 그날 느끼셨죠? 인간은 상품을 해서는 안 되지만 네네네. 그럼 뭐합니까? 신장식, 한창민 다 그분들 와, 굉장히 그러니까. 인정했는데 다 되고 다 되고 임 소장이 지금 이런- 이런 높은 게 무슨 상관입니까?
조회수. 야, 의미 없어, 의미 그 없어. 다음부터 조회수로 의원 되게 한번 하죠. 의미 없어. 조회수. 예. 네, 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준비하는 동안에 이광수 복덕방 대표님이요 전자책을 냈는데 전자부. 와 지금 전자북 시장에서 전체 3위 그리고 우와. 경제부문 1위. 우와. 그거 잠깐 설명해 주시고요. 그 내용도 어차피 그게 총선 후에 정치해야 될 일이잖아요. 네. 그래서 전자. 근데 박수동 대표님은 오늘 뉴스공장에서 만났는데 네. 이제 드디어 뭐 뉴진스 사태까지 해석을 하시고 아니, 설명 전제도 모르는 하고. 분야가 뭡니까, 도대체? 이제는 박문성 축구평론가님하고 같이 체육평론 프로까지 참여를 하셨어요. 정체가 뭐야, 그래서 도대체? 완벽한 팔방미입니다. 어. 와, 그 이야기도 좀 한번 해주시죠. 경제가 돈 아닙니까? 네. 돈 들어가는 건 다 합니다. 아, 네, 역시. 다 돈으로 풀릴 수가 있어요. 임생 아. 소장님께서는 이제 컷오프 이후에 어떤 이제 굉장히 큰 고통과 그 상처 시간을 이제 거치고 난 다음에 다시 요즘 활동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그 근황도 이렇게 세 분이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네, 말씀해 이광수 주세요. 대표님부터. 근황, 네, 아, 그냥. 그럼 임선님. 아니, 뭐, 근황 할 게 뭐 있나요? 그냥 정리하고, 사무실 정리하고, 그동안에 이제 조금 신세신 분들한테 좀 전화 드리고, 뭐그 일도 큽니다. 그리고 아, 또 저희가 그죠. 총선 시작하면서 당에서 공식 유세단을 좀 요청이 와서, 몰빵 유세단이 몰빵 유세단에 이제 유세 활동하면서 이제 전국 다니면서 그 후보들 이제 유세에 가고 했죠. 그랬더니 거기 어떤 분 하나가 야 민주당 대단하다 이러면서 왜요? 그러니까 야 끝까지 이렇게 울고 먹네. 자른 것도 모자랐어. 끝까지 써먹는다 뭐 이렇게 장난처럼 얘기했는데 덕분에 그래도 집에서 혼자 이렇게 막 가만히 있으면 더 우울한데 다니니까 더 나았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 또 같이 그때 또 낙선한 분들이랑 같이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막 한탄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마음에 풀고 이랬던 근데 사실은 저는 추억이었죠. 네.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이제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십니다. 낙선 또는 이제 그 낙천 아니면 이 컷오프 이 이후에 그 심리 상태나 그 해야 될 일들을 맞닥뜨리는 그 후보들의 이 마음이 이게 굉장히 안 좋고 그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다는 걸 저는 알거든요. 단장 선거 나가셨으니까. 떨어지는 거하고 좀 다른. 그렇죠. 그래서 이 단지 아유. 선거라뇨. 가족이 하나 네. 돌아가신 것 같은 고통이래요. 이건 오. 정신분석 아, 진짜로. 때문에 네. 심리학자들의 오. 분석이 나왔어요. 왜냐면 네. 선거 자체를 자기 목숨과 인생을 걸고 하는 거죠. 인생을 걸고 하는데 거기서 졌기 때문에 와. 굉장히 충격이 오래 가는데 몇몇 분들이 이제 그러니까 아무튼 공감하실 수 있게 몇몇 에피소드를 말씀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집기 파는 모습들 뭐 그런 아, 그 심정 그러니까 같은 거. 그게 이제 제가 그 단순한 사례가 더 와닿거든요. 진짜 뭐 별거 아닐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사무실을 정리를 해요. 근데 물론 그 사무실이 그 동네에서 이제 현수막 잘 걸은 데가 몇 개가 없거든요. 근데 국민의힘에서 전략 공천을 받아가지고 제 사무실 좀 쓰고 싶다고 연장해서. 근데 나도 돈이 나가잖아. 네. 왜냐 임대료가 지금 몇 개월치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그리고 좀 사실 지금 오늘 한 푼이 아쉬워가지고 그분이 좀 신신당부 하시길래 그러면 내 거 제대로 물건값 제대로 쳐서 달라 이러고 네. 사무실 이제 넘기고 그 일반 그 부착된 거 말고 나머지는 제가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 현수막이랑 또 이제 그때 예비 후보 공보물이랑 뭐 다 제 사진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잖아요. 근데 이거를 우르르 이제 다 버린다고 버리고 의자랑 다 같이 내다 버리면서 그 폐기물 종이를 딱 붙이는데 그 기분이 진짜 이상해. 왜 내가 얼굴이 있는데 폐기물 딱 붙이는 거예요. 아, 정성스럽게 네. 만들어서 한 표 한 표로 이게 돌아오라고 정말로 열과 성을 다해서 만들었고 그렇죠. 주민분들 손과 집으로 가야 될 공보물을 내가 이걸 쌓아서 폐기물 쓰레기통을 폐기물을 붙여 쓰레기통에 버리는 이 심정이 맞아요. 이거 말로 못합니다. 맞습니다. 제가 그래서 그때 딱 그전에는 정신도 없었고 다른 가족분들이나 지인분들 도와주신 분들 이렇게 위로하느라고 제가 그땐 별로 안 슬펐어요. 사실 잘 몰랐는데 네. 그러고 딱 뒤돌아서 사무실 문 닫고 나오는데 그때 너무 슬픈 거예요. 예. 그때 약간 그 기분. 제 할머니 돌아가셨을 때 할머니 물건들 이렇게 좀 태우고 할머니 방 정리했었거든요. 여태 그 기분이랑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좀 슬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충격이 2배, 3배 가는 게 아까 사무실 임대 말씀하셨지만 네. 그나마 완주라도 하고 15% 이상 받으면 들어간 비용 예를 들어서 보전되죠. 뭐 보존이라도 되는데 네. 시작을 못했기 때문에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들어갔던 모든 비용을 다 사실은 손실로 떠안았었어야 됐잖아요. 그렇죠. 굉장한 손실인데 네. 예. 잘 아시는군요, 그거를. 그 어디 가서 보상받아야 됩니까? 그게 그렇습니다. 금액을 밝히는 건 좀 개인정보니까 그렇죠. 어려움이 있지만 네.
보통 이제 다른 이제 컷오프 대회나 억울하게 탈락하신 분들한테 보니까 최소 수천만 원은. 아유 그거는 뭐 천만 원 기본이죠. 근데 기본이죠. 부자들이었던 경우에는 그게 큰 돈이 아닐 수 있잖아요. 근데 네. 보통 우리 이 민주당이나 범야권 진보 후보들은 서민 중산층이신 분들이 많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그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회계 정리할 때 또 한 번씩 화가 나요. 예, 그 내가 이렇게 돈 많이 썼구나부터 시작해서 또 그 정리할 때 되게 이렇게 품을 많이 팔거든요. 다행히 저는 이제 동네 후배들이랑 후배들이 많이 도와줘서 다행히 뭐 그걸로는 많이 이렇게 힘을 쓰진 않았는데 그게 볼 때마다 이제 화가 나죠. 씨 이거 다 뭐야 어디 갔어? 그다음에 공중분해됐네. 그러니까 그런 돈 문제, 회계 문제, 내가 했던 공보물도 충격으로 오지만 결국 사람한테도 충격이 오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나를 지지한다고 했던 그 많은 단톡방, 모임 이런 데서 컷오프 소식 전해지자마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바로 불같이 나갑니다. 저한테. 음. 갑자기 인원이 반으로 줄어. 하루 만에 쭉쭉 떨어지고 인사도 없이 나가고 임세현 소장님 응원 카톡방에 1000명 정도 있었는데 지금 제가 아까 들어와서 보니까 450명 정도. 근데 다시 돌아가라 그렇더라고요. 왜냐면 네. 이제 너무 이제 응원했는데 본인도 슬프고 속상하니까 나가시는 분들이 어저께까지 임세현 화이팅 잘 될 거야 하시는데 네. 내일 먼저 나가시고 제일 먼저 나가고 그리고 막 이럴 때 느끼는 그 그리고 소외감 진짜 단절감. 그때 되게 재밌었던 게 이제 여러 가지 경우가 있었는데 한번 어디 언론사에서 그 공표용 지지도 조사가 그게 언론에 배포가 된 거예요. 근데 거기서 굉장히 제가 지지율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게 막 돌았어요. 뭐 어떤 유튜브 채널에서도 그걸 가져가서 쓰기도 하고 언론에서 쫙 한번 카톡이랑 돌았는데 사무실이 메어 터지는 거야. 사람들이 엄청 찾아오시더라고요. 막 순대 들고 오시는 분, 과일 사오시는 분, 떡 사오시는 분 해서 막 힘내라고. 되는가 보다. 이게 되는 집안이건가 보다 막 찾아오시더니 컷오프 충분도 아무도 안 와. 아니 근데 이제는 재밌었습니다. 그 얘기도 있지만 저는 이제는 좋은 기억만 하시라고. 네. 그 예비 후보 때 가장 좋았던 기억 하나. 음. 그러니까 되게 막 그렇죠. 어, 서서히 선거에 마무리하면서 기쁘고 좀 뭐랄까 감동받았고 이런 얘기 하나만 말씀해 주시죠. 제가 시장을 여러 번 다녔는데 이제는 시장 분들이랑 이제 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냥 시장 분들이 나만 보면 그냥 막 인사해 주시고 풀빵 같은 거 맨날 주고 갈 때마다 뭐 과일도 반값에 판매를 하시고 뭐 이런 정겨운 것들 그러니까 사람들 통해서 얻었던 것이 좀 제일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어쨌든 제가 그 동네 오래 살았고 그 동네 옛날에 학교를 다 다녀서 제 친구들은 많이 이사를 갔지만 어머니 아버지들 많이 사시더라고요. 어디 가게를 들어갔더니 우리 딸이 이야기 하더라. 그래서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딸 봤더니 친구라고. 네, 저랑 고등학교 때 같이 반 친구였던 어머니가 하시는 가게였고 그리고 또 저랑 친했던 중학교 친구도 어떻게 하다 연락이 왔는데 연락이 없었어요. 연락을 통 끊어졌던 분인데 네. 그 집 어머니가 저를 아신다고 세은이가 선거 나가더라. 그래서 또 얘기를 해서 그 친구가 저를 수소문해서 저한테 또 연락이 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옛 친구들도 많이 찾았습니다. 네, 그건 남자입니까?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아이로 스쿨이니까 좋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게 힘드시지만 이제 앞으로는 좋은 기억만 네. 남기시고 그래야 또 나중에 또 재도전하는 예. 힘이 또 생기실 테니까. 아이 뭐 저는 좋은 네. 수업 치렀다고 생각하고 네.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그려져요 덕분에. 예. 그래서 좋은 수업료 잘 치렀고 또 다행인 것은 그러면서 우리 계신 동네 분들이랑도 많이 가까워졌고 아직도 네. 지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고 괜찮은지 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산이 많이 생겼죠. 또. 그러니까 원래 거기가 고향이시지만 사실은 내 고향이라도 안 가본 데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직접 또 여기 이런 데가 있어서 하면서 밟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내가 밟은 곳이 내 영토가 된다. 음. 이번에 했던 그 야. 노력들을 땅도 알고 있을 거다. 네, 내가 거기 다 새겨놓은 발자국이 있다. 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오, 좋은 좋습니다. 말씀입니다. 굉장히 위로가 되네요. 그렇죠. 저는 뭐라고 위로를 드려야 될지 몰랐고 위로도 제대로 못 드렸는데 역시 박시동, 이광수 두 분이 제 민생경제연구소를 살리십니다. 예, 우리 소장님이 공동 소장이 세 분인데 한 분은 연구하고 책 쓰는데 정신이 없고 한 분은 이제 선거 제의를 대표해서 나가셨는데 정말 너무나 비참하게 억울하게 이제 컷오프 돼가지고 완전히 제가 초상집이었거든요. 오늘 좀 모처럼 한번 웃어봅니다. 이제 빨리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분 많으니까 이제 빨리 10만 가야죠.
임소연. 예, 10만 만들어 주십시오. 네. 그리고 그러겠네. 제가 또 이제 우리 박시동 대표님이랑 제 채널 관련해서 조금 더 논의할 것들. 오. 왜 모른 척하세요? 시동이 키 컨설팅을 받으면 금방 10만, 그럼요. 20만 내던데요. 여기서 이렇게 말했으니 안 할 수가 없지 이제. 방금 전에 저도 최경영 TV 갔다 왔는데 벌써 24만 돌파했고요. 그렇죠. 딱 박시동 평론가님이랑 연관인데는 다 채널들이 김종대 TV도 20만 돌파했나요? 20만은 안 됐어요. 아직. 아, 그렇죠. 한 20만 20만 되어가죠. 근처예요. 네. 윤성은 TV도 다 시동 다 들어가자. 다 이제. 하는 건데. 시동 그룹으로 들어갑시다. 시동 그룹, 시동 미디어 그룹.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여러분 임세인 소장님 정말 많이 위로와 응원 보내주시고요. 이 한 번의 엄청난 고통이 더 위대한 정치, 더 제대로 된 정책으로 분명히 승화될 걸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임세인 식당 TV 10만 진짜 만들어 주십시오. 오늘 시동키 진짜 많이 벌써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광수 대표님 그 전자북 이야기 잠깐 해주셔야 돼요.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앱 설치 시 즉시 사용 가능한 만원 적립 대박 114 대리 앱을 소개합니다. 20년 전통의 대박 114 대리는 전 직원 보험 가입으로 안전하며 사고 과태료 시 100% 보상 가능합니다. 또한 가격이 저렴하고 전국 어디서나 간편하게 모바일 앱으로 대리운전 호출이 가능합니다. 앱만 설치하면 즉시 만원이 적립되고 바로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10%나 마일리지가 적립됩니다. 또한 친구를 추천한다 그러면 2,000원 추가 적립, 그리고 그 친구가 이용할 때마다 이용 금액의 2%가 추천인에게 적립되니까 이용할수록 나에게 혜택이 차곡차곡 되돌아오는 그야말로 대박인 대박 114 대리운전 앱. 지금 바로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대박 114 앱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안전한 대리운전 대박 114 앱. 나의 보험 가입 상태를 믿을 수 있는 정직한 보험 전문가가 객관적으로 체크해서 공정한 평가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는 마이보험 체크를 소개합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미 가입된 보험이 적합한지 체크해서 꼭 필요한 보험 계약들은 잘 유지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불필요한 보험이나 부족한 부분은 고객의 현재 상황에 맞게 보장 분석을 도와드립니다. 가입 보장은 크고 폭넓게, 보험료는 저렴하게 최적의 보험 상품을 추천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35개 손해보험, 생명보험 회사를 취급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한 회사만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조건 보험료가 비싼 상품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요, 고객에게 가장 필요하고 합리적인 상품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합리적인 제안을 드리니까요, 결정은 보험 소비자가 선택하시면 됩니다. 무엇보다도 양심적인 보험 전문가가 정확한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상황에 맞게 맞춤형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마이보험 체크에 연락하셔서요, 무료로 상담 받으시고 합리적인 보험 설계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홈페이지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또는 카카오톡에서 마이보험체크로 채널 추가, 또는 대표전화 1800-7917입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합니다. 지금 마이보험체크를 사칭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고 합니다. 속지 마세요. 진짜 마이보험 체크는요, 주황색 요 손마크, 요 주황색 손마크를 꼭 확인하시고요, 1800-7917 요 대표 번호가 맞는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시동이키 우리 구독자 여러분, 보험은 마이보험 체크! 그러면 이제 이광수 대표님 그 전자북 이야기 잠깐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네, 장안의 화제가 되고 있죠.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그리고 그다음에 박시동 평론가님 이어서 도대체 어디까지 팔방민이 될 건지, 오늘 시동이 또 많이 들어오셨으니까. 예. 일단 제가 애널리스트 하다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가 많은 분들한테 어떤 그 정보의 비대칭 이런 걸 줄이기 위해서 나왔는데요. 그 방법에 대해서 사실 고민했죠. 근데 그런 예를 들어서 경제 정보나 투자 정보, 특히 부동산 정보들을 어떻게 전달해 드릴까? 근데 저는 글을 통해서 전달해 주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기타 다른 방식도 있겠지만 글을 읽어야, 그러니까 나의 그 주관적인 생각이 생기고, 그래야 이제 내 집 마을이나 투자할 때도 중요하거든요. 경제를 맞아요. 볼 때도. 그래서 왜 글을 읽으면 여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자기가 생각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전 글을 읽었으면 좋겠다. 근데 경제나 투자나 부동산이나 이 글을 읽는 게 대부분 책에서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책이 업데이트가 안 돼요.
그잖아요. 맞아. 6개월 전에 아, 쓴 그렇죠. 거죠. 예. 한번 더. 이미 한참 지나버리죠. 네, 그래서 제가 항상 목표했던 게 업데이트된 좋은 정보, 균형된 정보를 업데이트되게 제공해드리고 싶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주간으로 광순회 복덕방 발간하는 거고요. 주간지네요. 그렇습니다. 네. 주간입니다. 어려울 2로 텐데. 지금 우리 탕디 PD님이 또 네. 바로 또 올려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2호. 게 이제 오늘 2호도 나왔습니다. 아, 2호도 네. 나왔어요. 언제 쓰신대? 옆에 경제경영주간 1위라고 떠 있습니다. 네, 이야. 오늘 이제 2호도 나왔는데요. 네.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그동안 이걸 해왔는데 무료로 했어요. 네, 무료로 했는데 무료로 하니까 많은 분들이 안 보셔. 왜 그럴까? 참 희한해. 이상해요. 그죠? 이상해요. 그래서 무료로 하면 가치가 좀 떨어진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그냥 예. 받아놓고 안 읽으시고. 예.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해서 제가 그걸 바꿀 수는 없으니까. 그럼 제가 돈을 받아야겠다. 그럼 이제 얼마 받을 거냐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냥 문득 떠오른 게 1,900원. 네. 왜 1,900원이야? 또 천공 2,000가 같이 뭐 이런 의미 있는 거 아니죠? 2,000공처럼. 제가 2,000으로 가려다가 네. 이상이죠. 그렇죠. 2,000으로 가려다가 네. 100원 깎아서 1,900원. 좋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보셔서 부담을 좀 덜는 의미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1,000원대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 솔직히 목표는 경제 관련된 이런 어떤 매체들이 보수 매체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제 광순회 복덕방이 되게 풍부해질 건데 전 매일경제보다 많이 읽히고 싶다. 와. 매경을 뛰어넘겠다. 네. 한경 따위는 그냥 바로 뛰어넘고 네. 매경까지도. 네, 그래서 좀 더 진보적인 경제를 얘기하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다 글들 쓰셔야 됩니다. 네. 오. 하나씩. 예예예. 일행 경제. 아, 주간일이다 보니까 이제 또 십시일반도 글도 모아야 공부로도 주실 겁니까? 당연. 아, 우리 노동을 착취하지 않는다. 네. 노동을 존중하고 사랑한다. 아. 그래서 이제 시작했다. 2주째다. 네. 아, 너무 좋네요. 네. 이거를 제가 설명을 좀 더 드릴게요. 음. 사실은 그 몇 달 됐어요. 이건수 대표님이랑 이제 따로 사석에서 얘기하다가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이렇게 진지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속으로 장사 안 될 텐데. 왜냐면요. 잡지, 주간지 이런 거 있잖아요. 이 시장이 잘 되지를 않아요. 맞아요. 침체됐죠. 사양 시장이고 네. 포화되어 있고. 그리고 맞아. 그나마도 그런 어떤 그 경제 관련한 책들은 죄다 보수적이고 돈 얘기하고 마치 뭐 돈 벌리는 것처럼 보여줘야 맞아요. 되고 또는 괜히 있어 보이게 음. 포장지 화려하게 가야 되는데 어떤 그 매거진을 만들고 싶으세요 그랬더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모든 나오는 언론 신문부터 잡지까지 글들을 다 봐봐 전부 다 기득권 위주 재벌 맞아. 위주 대기업 위주의 책이고 운동장에 기울어져 있어 근데 그나마 그게 맞으면 다행인데 맞지도 않는 소리들 태반이야 제대로 된 얘기가 들어가 있는 그래서 이 운동장을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제대로 된 어떤 글이 모여 있는 매거진을 경제 관련해서 해보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될까? 이랬거든요. 근데 그걸 2달 준비하셔가지고 바로 이렇게 실행에 옮기시는 걸 보고 저 약간 감동받았고 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어려운 관심 일을. 가져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광수 대표님이 그동안 해왔던 말씀 또 비전 이거는 믿고 진짜 후원하신다고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구입을 해주시고 그러면서 이 책이 점점 더 탄탄해지면 예를 들어서 이제 안진걸 소장님이 민생 관련한 좋은 칼럼도 쓰시고 그렇죠. 네. 우리 임세 소장님도 그에 관련해서 또 금융 전문가시니까 그런 얘기도 쓰시고 예. 저도 뭐 이런저런 얘기 쓰고 우리보다 더 훌륭한 분들도 그렇죠. 진짜 제대로 된 얘기를 써서 그리고 기득권화되어 있는 맞아요. 경제지와 겨룰 수 있는 맞아요. 오히려 그걸 능가하는 대한민국의 맞아요. 어떤 경제 관련한 여기 싱크탱크가 될 수 있게 많이들 후원을 해주십시오. 제가 그래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함께 할 건데요. 근데 이거 어떻게 사는 거예요? 아니 여기 무슨 인터넷 정보를 알려주셔야 그렇죠. 돼요. 일부러 물어보는 거야. 역시 팔방님. S24 이런 데서 네. 하죠. 알라딘, S24 리디북스. 어디랑 가도 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 잡지가 최대 판매 수가 한 뭐 3만 부 일주일에 그런 게 최대 판매 수라고 해요. 예. 넘고 싶습니다. 와. 그래서 옛날에 주간지가 한겨레 10일 한때 제일 많이 팔린 적이 있었어요. 시사인도 옛날에 그 시사인이 또 1등도 하는데 요즘 네. 다 아마 구독자가 많이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특히 한겨레 많이 줄어든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근데 광송북도 1등 한번 해야죠. 근데 벌써 1등 했잖아요. 경제경 주간 1위잖아요. 야, 대단하다. 그다음에 전체 3위고. 예. 그러니까 이건 전자책 내에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전자책 내에서? 예. 아직은 대단합니다. 전자책 시장이 크진 않으니까 여러분이 많이 도와주셔서 예, 앞으로 근데 심지어 재밌어요. 오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못 봐가지고. 재밌어요. 오늘 저희는 재밌어요. 그러면 방송에
깜짝 놀랐어요. 방송 후에 우리 지난주 세월호 유가족들이 와가지고 홍보했던 책임을 묻다라는 책이 있어요. 제발 그 책 좀 많이 팔렸으면 좋겠다 호소하시더라고요. 책임을 묻다 책과 이광수 대표님의 광수의 목독방 1525 저희 개인이든 민생경영우선 사겠습니다. 저희 그리고 실제로. 아직도 책이 많이 남았습니다. 임세현 식당으로 오세요도 예. 많은 구매 그것도 부탁드립니다. 아직 아직 이만큼 쌓였습니다 지금. 그 유명한 출판사 북콘마에서 야심차게 냈잖아요. 맞아요. 예. 인터넷 서점에서 지금 간간히 팔리고 있답니다. 네, 간간히 나갑니다. 아마 가끔씩. 저기 저 채찍꾼들이 돌아가면서 사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근데 여러분 이게 예. 임생 식당으로 오세요. 예. 책값이 1,900원인데 방금 재밌을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재미 이런 건 모르겠고요. 진짜 1,900원으로 살 수 없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날카로운 비유가 야. 거기 들어 있습니다. 이건 안 아깝습니다. 이거 무조건 사셔야 돼요. 와. 너무 맞습니다. 제가 자신합니다. 네. 제가- 우리 이광 대표님 굉장히 겸손한 편이신데 이렇게 네. 자신만만한 이야기할 정도니까. 1,900원이 뭡니까? 예. 19,000원에도 솔직히 사야 됩니다. 갑자기 부끄러지네요. 제 책이 18,000원인데 임생 식당으로 오세요. 임생 식당. 예. 급 부끄러지네. 아니 그 19,900원보다는 훨씬 가치 있는 책이죠. 인생이라는 게 그럼요. 있는데. 네. 사진도 있습니다. 한 일단 권의 실물이니까. 그 사람의 한 권의 실물이니까. 책에는요, 그 사람의 인생과 식견이 다 들어있잖아요. 18,000원 너무 작아요. 한 18만 원 봐도 될 텐데. 18만 원의 마음으로 읽어주십시오. 예,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저기 우리 시동. 박시동 대표님도 네. 도대체 어디까지 팔방미인 하실 것인지. 그러니까요. 도대체 아, 평론 이제 어디까지 완전- 하실 겁니까? 아까 스포츠 평론까지 들어가셔가지고 본인이 축구 선수 때까지 이야기하면서 나이가 난 거예요. 트로트 가수 출신 축구 선수. 네네네. 댓글에 난리가 난 거예요. 도대체 이분은 못하는 게 뭐인가. 뭐 매불쇼 축구도 가서 평정하시고. 못하는 건 여기서는 그냥 축구는 안 하시고 이제 심판을 보시죠. 날카로운 이갈리 잘하는 심판.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우리 임 소장님도 저번에 갔잖아요. 2주 전에. 맞아요. 매불쇼. 네. 네, 저희 가끔 그 임재현 소장님, 우리 또 이광수 대표님, 안진걸 소장님 같이 저희 풋살 가끔 합니다. 네. 레고쇼 체육팀하고. 네. 예, 예. 근데 이제 저 축구 이런 거는 운동은 제가 이제 뭐 못하는 거 없이 좋아하니까 하는 거고, 그 문화 이런 거는 제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진짜 앨범을 낸 가수입니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작권 협회에도 다 네, 제가 쓴 네, 노래들이 네. 있고. 진짜 가수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제 문화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문화 얘기할 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여의도에 있을 때 그 공연이나 문화, 엔터 이런 쪽에 관련해서 이제 투자 펀드도 몇 개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알죠. 진짜. 그래서 그냥 오만 거를 다 손대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그래서 하이브 같이 좀 사태. 나와 나나 먹읍시다 좀. 나나 걱정을 네. 걱정을 다 맞아. 하세요. 여러 아, 예. 그러니까 분야에서. 진짜 하이브까지 방송하면 음악 평론가들이 얼마나 서운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스포츠 평론까지 나오시고. 그래서 사실은 무슨 일이 급하게 터질 때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 전화 와요. 오. 내일 출연 됩니까? 됩니다. 오늘 오후에 논평 됩니까? 됩니다. 왜 되는 거야? 늘 보고 있어서 그래요. 예. 아. 저는 이제 이광수 대표님 마찬가지지만 저는 이제 우리나라에 나오는 모든 리포트를 매일 다 봅니다. 하나도 안 놓치고요. 저도 이제 유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다 보고 뭐 뉴스공장 때문에 기사 스크랩은 뭐 당연히 하고 있고요. 리포트를 다 보고 있고 제가 취미로 하고 있는 그런 문화나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와, 진짜 부지런하시다, 대단하시다. 예, 진짜.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술도 많이 드시고. 그러니까 아니 보면 맨날 술 드시고 있는데 언제 그래? 술이야. 지금 며칠 전에도 술 네, 드시고 네, 계시구나. 그리고 술 언제라는 드시고 거야, 언제? 잠도 잘 주무셔. 네, 하루 또 바로 잘. 바로 잡니다. 제가 최근에 만난 사람들 중에 남자는 박시동, 네. 여자는 임세은. 아. 제일 재밌고 어. 멋있고 발방미. 발방미. 어. 발방미. 그 안진걸 뭐 박영선 등등이 막 따라가는데 우리가 못 따라가. 여러분 제가 솔직히 안 돼 우리는. 이분들이 저를 술꾼으로 몰고 있는데 제가 쓰러지고 나도 이 세 분들은 새벽까지 달리시는 분들이라 지금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대표님이 지역경제 살려라고 운명을 주셔서 어쩔 수 없이 더 먹은 진짜 거잖아요. 술꾼은 요 세 분들이다. 동네 매출. 예. 그 동네 매출도 GDP 구성이 되잖아요 나중에. 매우 중요하죠. 매우 네. 중요해. 네, 아유 뭐 저는 선거 기간 동안 술을 못 먹었기 때문에 네. 이제야 한 잔씩 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아, 나중에 정말 시동 있게 우리 애청자님들 방송처럼 종합 엔터테인먼트가 돼서 투쟁, 정치, 방송, 연애, 스포츠까지. 아, 근데 우리 저도- 또 스포츠 예, 춘 박동희 대표도 또 저희 팬이잖아요. 맞습니다. 오늘 오실라 그랬어요. 예. 진짜 우리 넷이 모이니까. 근데 지금 개인사람 못 오고 계시는데 그분은 아무튼 우리만 모이면 무조건 오겠대.
스포츠 평론 안 하시고. 아니 얼마 전에는 류근 시인님이 또 갑자기 오셔가지고 여러분 진짜입니다. 네, 여러분 류근 그, 시인님 그 오셔가지고 유근 시님 그 사진 제가 공개로 페북에 올려라고 보내줬는데 안 올려요 본인이. 차마 올리실 수가 없었을 겁니다. 본인의 그 알코올리즘을 숨기려고 안 올리는 것 같던데. 추미애 대표한테 혼났다고 페이스에 올렸더군요. 사실 저희들한테 혼났는데 페이스에 올려주세요 유근 시님. 자 이렇게 하고 그러면 이제 조금 애청자들이 기다리시는 진짜 이제 총선 이후에 정치나 또는 정당이 물론 우리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지만 주력해야 될 일이 뭐가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씩만 뽑아주신다면요. 가볍게 오늘은 여러분 그 정말 저희가 진지하게 정색하고 하는 것은 시동기 가서 하겠습니다. 토요일날 이번 주 토요일 안 되면 다음 토요일날 임선소님도 또 모실 수도 있고 여러분 모시도 할 건데 오늘은 임생식당 TV 5만 돌파 기념에 임생소년 1호 모임도 있기 때문에 좀 가볍게 하자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어. 예비 후보로서 많은 시민들을 만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명확해요. 이제 지금 제일 고통스러운 것은 당연히 물가입니다. 물가. 네. 예, 그거 이 역시. 물가는 사실 시장에 계신 분들도 힘들어해요. 왜냐면 비싸니까 손님들이 안 와서 덜 확실히 사잖아요. 손님도 줄어들죠. 예. 그리고 당연히 소비자는 내가 10개 살 수 있었던 것을 5개밖에 못 사고 그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특히 우리가 와닿는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집값 오르고 이런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안 와닿잖아요. 그렇게 그럴 일도 매일매일 네. 일어날 일도 아니고 사는 사람들만 그렇죠. 일단 근데 관심이 그러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생활 물가인데 생활 물가가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과 같은 경우도 지금 올랐다 막 금사과다 얘기 나오는데 실제로 작년보다 130% 올랐어요. 그러니까 사과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합리적인 가격이 일었던 대파뿐만 아니라 아이고 이제 양파, 양배추, 배추, 그러니까 이걸 안 먹고 살 수 없는데 이게 너무 많이 올랐고 그렇다고 정부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난 깜짝 놀랐어요. 물가나 이런 얘기, 환율 얘기 나오니까 기재부에서 뭐라고 했냐면 아니 중동 사태가 조금 잠잠해지면 괜찮아질 거예요. 아니 그게 정부 대책입니까? 아 안 잠잠해질지 안 괜찮아지. 안 괜찮을지 어떻게 알아? 아니 중동 사태가 내 마음대로 되나? 그리고 길어지고 있어요. 중동 이거. 사태는 네. 그쪽에서 일어나야 네. 되는데 그러면 거기 안 괜찮질 거면 우리 계속 손 놓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정부가 뭐 하는 거야? 정부 역할이 명확히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중동이든 뭐가 됐든 뭐가 일어나도 우리는 정신 차리고 어떻게 하면 물가 관리해야 될 것인가를 신경 써야 되는데 정말 이 정부는 대책이 없죠.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되게 답답했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물가가 오르는 게 뭐 이거 하나 비싸게 사는 거 수준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들이 그냥 내가 세금을 더 내는 효과가 나오는 거예요, 사실상. 세금 내는 거 엄청나게 싫어하잖아요, 우리. 저는 그러니까 이게 장기화 되다 보니까 근데 사실상 세금 더 내는 효과가 됐다. 그래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이 물가 관리를 또 민주당에서 또 더 신경 써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가 대책에 집중해야 된다. 맞습니다. 오늘 저도 뉴스공장에서 일단 저기 OECD 국가에서 3위 현재 우리가 먹거리 물가만 식료품, 음료 줄이 빼놓고 3위라고 해요. 터키 다음으로 높더라고요. 우리가 터키하고 하나 또 어디 아이슬란드. 네, 아이슬란드. 역시 설명청재 다 외워버려 저거는. 내가 못 따라가. 그리고 과일은 방금 임 소장님 말씀처럼 현재 그냥 세계 40% 올라가지고 네, 다 세계 세계 1위. 세계 1위. 과일은 네. 과일만 따른 과일륜 세계 1위. 뭐 감자 안 오른 게 이랬었는데 없습니다, 정말. 이제 유가도 지금 또 오르고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죠. 환율 오르니까 당연히 오르고 중동 사태 때문에 또 오르고. 양배추 막 한 통에 10,000원. 와, 막 이제 죽겠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저는 자연스럽게 이재명 대표님이 제안한 물가 재난 지원금 반드시 이거 정말 관철해서 유가 보조금을 유류세를 인하하는데 16조를 그동안 썼는데 체감 못 하잖아요, 솔직히 우리. 차라리 13조를 들여서 집집마다 1인당 25만 원, 4인 가족 100만 원이 주어지면 정말 숨통이 트이고 동네 식당, 마트, 슈퍼, 전통시장에서 오손도손 매출도 올리고 요것이 저는 지금 반드시 이번에 정책해야 되는 일이다. 이게 특검도 있지만 두 분이 이제 경제 또 전문가시니까 지금 이런 얘기를 해요. 저쪽에서는 이걸 반대하는 분들은 25만 원씩 하다 보면 13조가 이제 돈이 풀리는 건데 그럼 물가 그것 때문에 오른다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 풀린다고 네. 물가가 또 오른대요. 계속 그러면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 말만 하더라고요. 앵무새처럼.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죠. 하나는 뭐냐면 이게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공급 쪽에 문제가 생겨서 물가가 오르는 거고, 하나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서 수요가 많아져서 오르는 물가죠. 근데 지금은 공급에 단에 문제가 생겨서 오르는 그렇죠. 물가잖아요. 그래서 수요가 올라와도 물가가 오르지 않아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수요가 올라오지 않는 한 그런 그러니까 원인 파악을 잘 못하니까 이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요가 많아진다고 해서 많아지는데 예를 들면
중동에서 정세가 좋아졌어요. 네. 그럼 물가 떨어지잖아요. 뭔 상관이에요? 야, 마찬가지예요. 지금 소비가 많아진다고 물가가 오르는 게 아니고 공급 쪽의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식으로 연결이 안 된다.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저도 이제 고민을 좀 했는데, 근데 이게 물가재난지원금 이렇게 뭐 지원해 주는 건 사실 행정부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가 이번에 이재명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처분적 법률 뭐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행정 절차에서 이걸 할 수 없는 부분이면 저는 국회가 할 수 있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죠. 국회는 법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예. 예를 들어서 물가 연동제 소득세를 도입해서 예를 들면 물가가 올라갈 만큼 세금을 깎아주거나 아니면 영세업자라든지 가게 지역경제에서 돈을 쓰면 예를 들어서 공제를 많이 해주거나 그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이게 안 받아줄 것 같으니까 정부에서 할 수 있는 걸 좀 고민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안 된다고 그래서 투정 부리다가 아니면 비판만 하다가 나중에 후회해야 되는 그런 과정 말고 국회가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아까 임세훈 수장님이 굉장히 좋은 말씀 하셨는데 저는 정치나 행정이나 그리고 뭐 국회나 그게 행정부나 우리가 가장 큰 문제가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걸 구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중동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뭐 물가 얘기를 하는데 한국은행 총재가 어떤 얘기를 하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란 이스라엘 전쟁이 아니면 이 분쟁이 조금 완화되면 물가가 환율이 안정되고 물가가 내려간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죠.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 얘기 말고 할 수 있는 걸 해야죠. 그래서 그렇죠. 지금 민주당도 저는 그러니까 만약에 안 받아줬을 때 할 수 있는 거가 뭐가 있는지 이런 고민들을 현실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고민해서 오늘 이제 뉴스 공장에서 말씀드린 건데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물가 연동해서 소득세를 낮춰주겠다. 예를 들어서 노동자나 근로자분들의 이거는 마치요. 이거는 반대할 수가 없어요. 저쪽에서. 왜냐하면 부자 감세 해줬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이래서 정부세 그렇게 완화해 줄 때 어쨌든 그러면 같이 세금 낮춰주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반대하면 안 되죠. 그쵸. 그러면 부자는 깎아주고 예를 들어서 우리 중산층이나 서민은 세금 깎아달라는 거 반대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말이 안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이 반대할 수 없는 걸 만들면 좋겠다. 좋은 말씀입니다. 약간만 덧붙이면 오늘 이광희 대표님 뉴스공장에서 아마 분노의 또 사자우를 야이씨 종부세는 10월 1인당 3천만 원도 깎아주고 4천만 원도 깎아줬는데 실제 그렇게 깎인 그 예가 있어요. 그렇죠. 그건 요건 안 하셨지만 아니 속을 했어. 예. 근데 야 속을 했어. 서민 중산층 25만 원 주는 건 안 된단 말이야라고 한 게 지금 화제가 돼가지고 오름이 돌아요. 야 누군가한테는 재벌 대기업 그다음에 슈퍼리치한테는 막 몇천만 원, 몇십억도 깎아주면서 대놓고 뭐 많으면 뭐 재벌은 몇백억, 몇 조까지 되겠죠 감세 규모가. 근데 서민들한테 25만 원 주는 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그 지적이 너무 좋아. 그러니까 서민한테 25만 원 드리면 주변에서 그래도 외식도 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수 효과가 계속. 그렇죠. 생길 거 아니에요. 근데 고소득층한테 4천만 원 깎아주면요. 이거 뭐 할까요? 해외 여행 가거나, 명품 가방 사거나, 야, 꽁돈 생겼다. 디올백이나 사야겠다. 팬디 사러 가야지. 이러겠지. 밴드. 그렇지. 아니 얼마 최근에 전에 또 팬디 팬디에 가셔서 또 문제가 됐어요? 네. 여사님은 아닌 것 같고 뭐 재벌 총수가 안 같다는 그러니까 느낌이 있더라고요. 이게 전혀 경제에도 도움이 안 된다. 예.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서 중산층이나 서민들의 이거 안 받아주면 물가재난지원금 안 받아주면 세금 감면으로 가자. 그럼 이거 예, 반대 예. 못 한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잠깐만 덧붙이고 우리 박시동 대표님 이야기 듣고 싶은 이런 거잖아요. 물가재난지원금은 정부가 충영을 해서 1인당 25만 원 이제 전체 국민 규모로 하면 13조. 그리고 이제 만약에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게는 10만 원씩 더 주면 10만 20만 원 더 주면 조금 14조쯤인데 이걸 정부가 충영 안 내놓으면 줄 수가 없어요. 야당이 용산에 갖고 멱살 잡고 윤석열 끌어내린다 하더라도 안 돼. 정부 곳간 열어서 줄 수는 없으니까 이강 대표 말하는 처분적 법률 내리면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가게마다 예를 들면 소득 지출이 늘어난 부분들을 연말에 그걸 환급해주는 법은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으로지가.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학 등록금을 면제해주는 법이 통과되면 대학들이 등록금을 면제할 수밖에 없는 맞습니다. 것처럼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입법적 조치를 반드시 그렇죠. 준비하자는 겁니다. 그렇죠. 좀 뭐 법률 설계는 좀 정교하게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말씀인 것 그러니까 같아요. 조세는 법률로 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조세 할수 법률주의니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국회의 그건 권한이니까 예. 민주당이 만약에 그게 잘 안 되면 협상이 할 수 있는 거에 집중하시라. 예.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서민 중산층 계층으로 할수록 연말에 세금 감면을 해주는 거죠. 아, 그리고 인적 공제도요, 확대해줬어요. 확대해주면 좋겠어요. 무슨 뭐 15년인가 10년인가 15년 지금 똑같아요. 예. 오히려 인적 이제 공제. 계속 그 뭐 우리 연말정산 할 때 뭐 공제 있잖아요. 그게 점점 줄잖아요. 맞아요. 면제 그 받을 수 있는 대상도 줄고 금액도 더 늘어나고 해서 점점 더 이제 세금 더 안 깎아주려고 하는 게 그 동안의 기조였는데 예. 근데 이것도 좀 바뀌어야 될 것 그죠. 같다. 그도 계속 부자 감세가 이루어지지만 네. 지난해 근로소득세는 3% 증가했고요. 근로소득세가 전체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7.2%입니다. 예. 계속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로소득세만 늘어나고 제일 있더군요. 큰- 그렇죠. 네. 그렇죠. 비중도 늘고 네. 절대값도 늘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유리 지갑이라 하잖아요. 예. 얼마나 꺼내쓰기 딱딱 좋습니까? 저 회사 다닐 때 세금 진짜 많이 냈거든요. 저도 엄청 냈습니다. 세금 많이 내면 국세청에서 포인트 줘요. 아, 그 정도까지만 네. 내셨어요. 야. 그리고 그 포인트로 이 상품 살 수 있어요. 아, 근로소득세 많이 나고. 저도 그 정도까지는 안 받아봤어요. 근데 우울하더라고요. 우울해. 저는 참여연대 다닐 때 세금 많이 내는 게 소원이었는데 최저임금을 줘버리니까 근로소득세 거의 면세 기준이어가지고 나중에 좀 냈어요. 세금 더 내고 싶었는데. 자, 박신흥 대표님 어때? 아까 뭐 해야 될까요? 민생 지원금 말씀 주셨는데 저쪽 반대하는 사람들의 논리가 뭐 논리는 간단하잖아요. 야, 그 돈 풀리면 물가 올라 이건데 근데 포퓰리즘. 그 방금 이광수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이론적인 배경은 이제 이광수 대표님 설명 여러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1월부터 3월까지 윤 대통령이 1,000조를 푼다고 그랬어요. 네. 그 돈 어디서 전국을 나요? 다니면서 1,000조를 풀면서 다 뭐 토목 건설 네. 뭐 지원 사업들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803에 벤치도 늘린다고. 아, 징하대 진짜. 아, 그거- 벤치. 예. 아유, 그런 벤치 데서만 아니죠, 벤치. 예, 벤치. 그거 1,000조 얘기할 때 보수 기득권 언론에서 이거 돈 풀리면 어떡할 거냐는 얘기 나온 거 하나를 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없어. 어차피 안 지킬 거 뻔히 아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데 이걸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여기서 이렇게 지금 시장에 돈이 풀리면 되겠냐는 기사 한 개가 없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공평해야지. 한 개가 없어요. 그러니까 13조 풀려서 인플레이션 된다는 얘기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그러면 1,000조 풀었으면 큰일 나게요? 아, 예. 나라 거덜납니다. 물가가 1,000% 오르게? 물가 막 200%. 이것만 봐도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로 이제 우리가 총선 중에 잠깐 놓치셨을 텐데 중요한 그 정부 의결이 한 국무회의 의결이 하나 있었는데 네. 뭐냐면 나라가 원래 깎아주려고 했던 세금보다 감세를 하면 수입이 줄잖아요. 네. 그래서 그 감세 한도도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서 방망이를 쳐야 됩니다. 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우리 총선 기간이라 깜짝 놓치셨을 텐데 그때 방망이를 쳤는데요. 네. 국가재정법이 권고하고 있는 감세 한도를 초과해서 이번에 세금을 깎아주겠다라고 해서 방망이를 쳤습니다. 얼마나 추가했죠? 예, 권고안이 예를 들어서 14%면 16.2% 정도를 통과시키는 걸로 해서 방망이를 쳤고 금액으로 77조입니다. 네. 77조만큼 부자 대기업한테 세금을 안 걷고 풀어주겠다라고 해서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정부가 이 정부예요. 77조가 지금 세상에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거 땡겨서 원래대로 그 세수를 잡아올 받았으면, 생각할 때는 네. 안 하고 시중 통화량을 쉽게 말하면 유지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13조를 추가로 이 내수 활성화라든지 서민 경제를 위해서 풀겠다고 하니까 인플레이션 걱정한다는 게 이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가. 그 지금 이 윤석열 정부나 그동안에 이제 보수 정권들이 있었던 그런 진짜 이해 못할 논리가 이 사람들은 부자나 대기업한테 세금 깎아주거나 하는 것은 투자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서민 중산층한테 현금 지원이나 하는 복지는 시혜 혹은 낭비라고 생각하는 낭비. 거예요. 낭비. 그쵸. 왜 사람에 대한 투자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네. 않아요. 네.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은 지금은 너무 오래됐지만 그 무상급식이 있었잖아요. 어. 초등학생 무상급식. 친환경 무상급식 네, 때 나라 망한다 무상급식 그랬죠. 때도 무슨 이건희 손자한테도 무상급식 주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지금은요 너무나도 잘 된 제도고 부모님들이 이 무상급식이 없었으면 애들 학교 어떻게 보냈을 너무 거냐 좋아요. 얘기합니다. 너무 잘 자리 잡았죠. 그 다음에 지난번에 코로나 때도 재원금 줄 때도 그때도 그랬어요. 왜 맨날 돈 줄 생각만 하냐. 서민 국민들한테 돈 줄 생각만 하냐. 이게 뭐 부자고 아니고 왜 다 돈 뿌리냐. 낭비다.
딱 필요한 곳에 핀셋 줘야 된다. 핀셋 제대로 주지도 않고 그런 연구도 안 하잖아요. 그럼 그때 얼마나 효과를 봤습니까? 그 효과 봤다는 게 여러 가지 증빙이 된 거고. 그럼 이번에 한번 하자는데 솔직히 이번 정부 손 놓고 있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물가 오르고 환율 오르게 뭐 했습니까?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 대책도 없이. 대통령도 뭐 경제는 뭐 우리가 잡을 수 있는 게 아니요 뭐 하고 얘기하던가 아니면 지난 정부에서 뭐 다 돈 재정 낭비해서 그런 거예요.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했으니 이제라도 좀 하자 국민께 심판을 했으니 근데 그걸 또 인플레이션 얘기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걱정될 거면 아예 국가 재정을 쓰지 마 아무것도 무서워서 어떻겠습니까? 인플레이션 무서워서 역시 사이다 임세은 되살아났습니다. 쇼츠 몇 개, 한 쇼츠 몇 백만 보겠는데요. 야, 차라리 돈을 쓰지 마! 그럴 거면. 해외 거기서 다 같이만 순방주 그거 돈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방금 임세은 소장님 말씀하신 거를 조금 보태면은 그러면 니네들이 그렇게 국가 살림이 걱정되고 알토란 같이 한다고 입만 열면 그렇게 얘기했으면 진짜 그렇게 했냐 이걸 보자는 거잖아요.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아시겠습니다만 작년에 국가 살림 결산 자료가 나왔는데 뭐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죠? 관리예금 87조 적자고 맞아. 물가 채무 1127조로 역대 최고를 넘어섰는데 정부가 원래 목표를 하려고 했던 거는 건전재정이다 말 이렇게 하지만 전 건전재정이라는 말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아무튼 그러면서 얘네들이 목표로 한 게 재정적자는 GDP 대비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국가 채무는 GDP 대비 50%. 요거를 유지하는 게 건전재정이다라고 쟤네들이 말을 하는데 그럼 그걸 살짝 넘으면 불건전입니까? 그러니까 그 기준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말도 안 나온 되는 거야? 일단 용어부터가 잘못돼 있는데 이걸 이미 스스로 못 지켰어요. 네.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게 아니고 못 지켰는데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그렇게 그 서민 예산 지원도 안 하면서 13조 민생기금도 안 하면서 그럼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지금 봤는데 올해도 글렀습니다. 글렀다는 이건 좀 아무튼 상스러운 표현을 써서 죄송하지만 왜냐면요 정부 재정이 어떻게 되는가를 누가 제일 먼저 하는지 아세요? 여의도 금융인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왜냐면 그래서 빵꾸가 날 것 같으면 이게 국채 발행 스케줄이랑 연동이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채권 관련해서는 리포트들이 계속 나오고 계속 보고 있어야 돼요. 언제 국채 발행되나, 이번에 어떻게 되나, 발행이 어떻게 되나에 따라서 자금 수요를 조정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먼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에도 사실은 56조 천문학 세수 결정이 날 때 2월 달부터 여의도에서 리포트가 나옵니다. 올해 세수 최소한 40조 이상 구멍난다. 국채 발행 계획 바뀔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그때서부터 나오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이를 반면 교사 삼아서 지금 올해를 보면은요. 지금 이미 1분기가 지났잖아요. 네. 올해 이미 제가 이렇게 좀 악담을 했습니다만 1분기 한 거 보면 4분기가 보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보나 말합니다. 정부가 세수 세입이 순간적으로 더하기 빼기가 안 맞았을 때 마이너스 통장으로 한국은행에서 꽃감 빼먹듯이 돈을 빼서 쓰는 일시차입 계정이 있는데요. 이미 1분기에 40조를 넘게 썼어요. 아이고. 그리고 현재 남아있는 못 갚고 있는 평잔이 33조입니다. 아이고. 이게 2017년 18년도에 비하면 2배, 연간의 2배를 1분기에 다 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지금 정부가 예상한 더하기 빼기가 1분기부터 안 맞기 시작했어요. 안 맞기 시작했고 중요한 거는 작년 대비해서 올해 법인세를 20% 줄여서 일단 예산 추계를 잡았는데 그것보다도 지금 더 줄 것이다 라는 기사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네. 심지어는 삼성전자 법인세 0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빵원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 보셨죠. 오늘 나온 코스피 상장사 관련해서 작년보다 영업이익이 60% 정도 감된 걸로 기업들이 예, 그 정도로 지금 계속 수치가 나오는데 법인세 감액을 감면을 안 해주더라도 그냥 그 자체로도 현재 법인세 수입이 세수 수입이 줄 것이라고 현재 지금 시그널이 잡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건전재정 되겠니? 예. 건전재정이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거는 그냥 막장재정이라고 해야 되나? 막장 그냥- 재정이죠. 그냥 쉽게 말하면 그냥 긴축재정이고 수돗물을 잠그는 거잖아요. 네. 불륜제죠. 왜 갑자기 그 말이 나오는 거야? 건전의 반대말. 아 제가 불건전. 요새 약간 조금 재밌으셔. 갑자기 전자책 요새-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요새 고민이 많으세요? 네, 인생 상담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니 건전재정을 강조한 자들이 그러면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담스레 있는 사람들한테라도 세금 잘 걷어가지고 국가 부채라도 감출시켜야 되는데 그것도 실패했으니까 다 실패한 겁니다, 여러분. 경제도 망했죠, 민생도 망했죠, 건전재정도 망했죠. 근데 정치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정치는 저도 잘 몰라서 어쨌든 좀 돌이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경제는 사실 돌이킬 수 없어요. 네, 그래서 한번 너무 오래 걸리죠. 네, 한번 잘못된 길을 돌아가면 이게 또 심리하고도 연결이 돼 있어서 사실은 아주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제 돌아오기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고통스럽거든요. 근데 그 고통이 또 결국에는 중산층과 서민한테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이렇게 고민하고 좀 변화가 필요한 상황이고요. 제가 이게 세금 얘기해서 뭐 좀 우스갯소리 보태서 얘기 드리는데 결국에는 지금 부자 감세를 계속 해줘서 세수가 이제 감소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뭐 댓글이나 어떤 분들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세금 내서 돈 안 쓰면 부자 아니다. 세금 내서 돈 안 쓰면 부자 아니다. 네, 그러니까 뭐냐면 정부에서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부자한테 세금 감면해주면 네. 돈 쓸 거다. 근데 세금 높다고 해서 돈 안 쓰면 진짜 부자 아니다. 그렇지. 그 말을 저 전적으로 공감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낙수 효과라고 하는 바로 이런 효과가 전혀 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부자 감세가 있는데 소비는 더 위축되고. 네. 그러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좀 더 저희가 경제에 대해서 좀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이미 그 MB 시절에 낙수 효과가 그렇게 잘 된 정책이 아니고 실패했다는 게 증빙이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도 그때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뭐 아래로 또 물이 흐르게 한다는데 아래에서 자기들도 문을 잠궈버리고 대기업도 세금 줄여놨더니 본인들 보유금 많이 늘려놓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왜냐면 지금의 기업들도 자기들이 그냥 땅 파먹고 장사할 거 아니니까 지금 투자를 해봤자 딱 봐도 사이즈 안 나오면 투자 안 합니다. 세금 백날까지도 투자 안 해요. 갖고 있어요. 현금성 자산을 갖고 있던 거 아니면 뭐 부동산 자산을 갖고 있던 거. 안 도는 돈을 갖고 있는데 우리 서민들은 어쨌든 고기라도 한번 사 먹을 일이 있을 것이고 밥이라도 함께 먹을 일이 있을 것이고 뭐 좀 그렇게 하면 이게 다 경기가 활성화되는 예. 지름길인데 부자들은 세금 깎아줘도 밥 10개 안 먹습니다. 뭐 항상 좋은 거 드시겠지만 소비 탄력성이 낮다고 우리 그렇죠. 경제학 교과에서 어렸을 때 배우죠. 그래서 10개 안 서민들은 먹고 돈 생기면 뭐라도 쓰는데. 네. 우린 쓸 수밖에 없죠.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우리 방금 그 와중에 시동이께서 아주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우리 아람킴님이 안진걸 사랑해 하고 슈퍼챗 10만 원을 쐈더니 이덕수님께서 아니 이아재 술 자셨나 왜 안진걸을 사랑해 이광수 사랑해 하면서 만 원을 주셨습니다. 경쟁. 이덕수 선생님이라는 거 봐서 이광수 이덕수 혹시 형제입니까? 예. 저희 저도- 사촌 형님이 이덕수인데. 이덕수 선생님. 왜 이광수를 사랑합니까? 임세은 사랑이라고 한번 쏴주시죠. 지금 임세은 사랑. 임세은 식당은 슈퍼챗이 안 됩니다, 여러분. 참고로. 안 돼요. 인사이트 TV도 안 되는데. 네. 근데 지금 안진걸 TV하고 박시동 TV의 시동이키 TV의 슈퍼챗을 여러분들이 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뭐 그 안진걸 TV 뭐 당연하지만은 저희 시동이키에도 슈퍼챗 써주시는 거 전부 다 모아서 다 기부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예, 과감하게 써주세요. 예. 좋습니다. 역시 네. 우리 정말 선순환 구조, 경제와 민생의 선순환 구조를 고민하는 우리 박시동 대표님.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벌써 한 시간 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좀 가볍게 하기로 했으니까 네. 하나만 더 간단하게 환율이나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 간단하게 우리 정치나 특히 우리 이번에 190선 된 야권과 진보 세력이 뭘 좀 했으면 좋는지 간단하게 뭐 물가에 이어서 물가하고 지금 민생에 했으니까 뭐 박시동 대표님부터 하실랍니까? 아니 임 소장님 네, 그냥 네. 한 말씀씩만 해. 환율이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에 뭐 금리도 있고 환율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등이 있지만 사실 환율이 제일 잡기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만의 일이 아니라 대외적인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환율은 사실 그 가장 어렵죠. 금리는 예를 들어 올리면 한국은행에서 정해서 올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하는데 환율은 여러 가지 고려 사항도 많고 뭐 외국에 있는 상황들도 뭐 필수 불가결하게 챙겨야 되니까 가장 변수가 많은 부분인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추세라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연초부터 환율이 올릴 것 같다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지만은 정부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계속 외국 탓만 하고 있다는 게 저는 그게 제일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러면은 뭐 얼마 전에 기재부 장관 포럼 갔던데 그 미국이랑 일본 만나가지고 환율 대책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중동 얘기랑 이런 얘기만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환율 그 절하된 폭이 굉장히 커요. 세계 7인가 그러더라고요. 뭐 다른 아르헨티나나 뭐 나이지리아나 이런 데도 있어요. 더 높은 데도. 그래도 우리나라 경제 규모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떨어졌던 거기 때문에
지금 예전 같은 경우는 문재인 정부 시절 같은 경우에 따면 뭐 이렇게 수합이라든가 이런 것도 해서 적극적으로 나섰어요. 근데 지금은 뭐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냥 맨날 외국 탓만 하고 있으니 이제라도 빨리 그 전에 있었던 정부 것이 나쁘다고 하지 말고 뭐 잘한 거 있으면 조금 땡겨다가 잘 아이디어 없으면 이거 좀 써도 나는 그 방법이라고 봅니다. 미래세 출신의 경제 전문가냐는 금융까지, 환율까지. 아니 뭘 그냥 별말 안 했는데. 성공에 대해서 금융 담당 겸임교수셨습니다. 별말 안 했는데. 네, 금융자본주의를 와. 보고 맞아. 안동 이광수 안진거는 못한 걸 저분은 아니, 겸임 교수. 아니. 저는 왜 이래, 저는 진짜. 초빙 갑자기 교수인데 또. 저분은 겸임 교수인데 원래 대학에서 겸임 교수가 제일 실력이 좋습니다. 아, 왜냐면 그래요? 현업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어쨌든 박시동 대표님 뭐 아니, 저기 시동이카 가니까 뭐 혼내놨던데요. 한국은행 총재랑 응? 바로 그 얘기예요. 니들 정신 차려 맡겨놨던데. 뭐 환율 얘기는 뭐 깊이 하자면 끝없이 깊이 그렇죠. 할 너무 어렵죠. 얘기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환율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뭐 부동산 종부세 감세? 그럼 부자들이나 종부세 내는 사람들 뭐에만 일단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근데 환율 같은 거는 국가 전체 영향을 줍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 충격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는 체력이 있느냐 이런 걸 보면은 국가 전체에 막대하게 영향을 주는 변수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요. 가장 좀 뭐랄까 능력이 예민하게 필요한 그런 파트인데 최근에 뭐 국제 변수 때문에 사실은 이제 환율이 많이 출렁거리긴 합니다만은 그거를 가장 영민하게 받아 안아서 국가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적절하게 개입하고 또는 적절하게 풀어주면서 정말 똑똑하게 관리해야 되는 게 지금 이 정부에게 가장 요구되는 부분인데 한국은행과 기재부가 쌍으로 하여간에 환율 관련해서 지금 계속 실언도 하고 실기도 하면서 타이밍을 놓치고 있다. 이런 부분에서 정말 너무 걱정이 되니까 네. 여야 할 거 없이 뭐 좌파 얘기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진짜 중요한 시기고 정말 능력이 필요한 부분이니까 제발 좀 똑똑하게 일 좀 정신 차리고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 대표님이 마무리. 네, 저는 네. 어쨌든 민주당이 총선을 이겼으니까 저는 민주당이 싸우는 정치도 중요하지만 이기는 정치를 했으면 좋겠고요. 정치 이기려면 이번에도 봤지만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경제까지 잘하면 저는 앞으로 승승장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하신 이런 거시경제 문제라든가 아니면 특히 부동산 개혁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에서. 지금은 사실은 약간 아무도 말 안 하고 있죠. 근데 부동산 개혁이 필요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담대하게 그런 개혁을 잘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임세훈 제일 어려운 부분이죠, 진짜. 네. 예, 부동산 이야기는 하면 또 길어지니까. 네. 네, 또 길죠. 예, 아까 최경영 TV 갔더니 최경영 기자님이 공급 좀 최근에 이제 공급이 줄잖아요. 이제 착공이 그러니까 곧 있으면 이제 집값 오른다고 또 겁을 준다고. 결국 이제 그잖아. 얼른 집 사라는 거잖아. 또 그것도 속지 마라고 막 엄청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지금 대출 금리가 높고 가계부채 지금 폭발 직전인데 또 집사라고 빚내 집절한 짓을 또 짓거리 하고 근데 있으니 거짓말하는 거. 문재인 정부 때 공급 훨씬 많이 했는데 지가 공급 많이 한 것처럼 거짓말했죠. 공급 많이 해서 집값 떨어졌답니다. 예, 거짓말도 그냥 거짓말이잖아. 눈 하나 깜짝하는 거 하고. 거의 안 했던데. 공급이 지가 아니라 하려고 운영도 안 되고 했고, 착공도 예. 안 되는데 무슨 그 공급이 그럼 나와요. 모든 내용은 광순의 복덕방. 야, 거기에 있군요. 오늘 바로 1525. 바로 구매하고 얼마나 재밌는지도 재밌는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보겠습니다. 뭐 몇만 지금요? 전자책이 몇만 권 팔렸다 뭐 이런 거. 아니, 그 정도는 안 되고요, 지금은. 몇 천? 몇 천도 몇 천? 아니 1등이잖아요. 경제경영문제 1등인데. 그러니까 전자복 시장이 작아요. 아 전자복 시장 아직 작군요. 원래 작아서. 예. 오늘 네. 애청자 여러분들 우리 뉴스맥 TV, 인사이트 TV, 시동이키 TV, 그다음에 임세은 식당 TV, 아니면 애청자 여러분 진짜 많은 댓글 남겨주셨어요. 근데 오늘은 저희가 1시간만 슬림하게 하고 또 지역 경제도 살려야 돼가지고 많이 소개를 못 해드렸어요. 또 우리 잭설님인가요? 네 분 뵈서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또 슈퍼챗을 네. 오 시동이끼 쏠쏠한데 오늘 네, 선생님 후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선생님들은 애청자분들 진짜 대단합니다. 네, 근데- 시동이키 지금 구독하신 분들 꼭 임센 식당 오셔서 오.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네. 예, 저는 슈퍼챗이 안 되니까 그렇게라도 조금 그렇죠. 성의 표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근데 일단 구독, 좋아요, 댓글 달기를 해주시고 슈퍼챗은 시동이 키나 안녕히 들으시면 되고요. 네, 제 목표가 10만 만들기입니다, 여러분. 좀 도와주십시오. 오. 현재 임센식당 54,300. 자, 시동이 키 분들과 안녕 TV 분들이 임센식당 한번 쭉 가주십시오. 예. 네. 잠시 이동하는 타임. 어. 예, 탱디 PD님도 한 말씀 하시고요. 주시고요. 잠시 이동하는 타이밍에 이광수 대표님하고 박준호 대표님 풋살하는 장면을 뒷모습이 찍힌 게 있어요. 맞추시는 분께 대박. 예전에 그 네, 예전에 찍은 일요일 거. 4시 풋살 한번 오셨었죠. 네,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쏠쏠한 재미가 있겠습니다. 저희 찾았어요. 이광수 대표님 찾았어요. 박시동 대표님은 모자 쓰고 계세요. 찾았습니다. 내년적 이광수. 네. 그다음 모자 쓰면 박시동. 예. 저도 있었는데 그때 저는 어디 전 진짜 못하는데요. 열심히 하려고 하죠. 전혀 안 못하십니다. 잘하시고. 네. 토요일 날 아침에 하는 매불쇼 풋살 가야 될 것 같아요. 최욱임 씨님이 저희 4명 안 나온다고 분노가 큽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번에 무조건 갑니다. 예. 출동. 자, 임세훈 소장님이 마무리 발언하는 것으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저희 이게 귀하신 분들 오늘 또 오셔서 또 저희 5만 축하 기념 생방송을 함께 해주셨고요. 지난번에 그 못했던 그런 한을 약간 일부나마 푸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많이 응원 많이 해주시고요. 저 임세현 식당도 5만을 넘어서 10만 바라볼 수 있게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뭐 이래저래 제가 여기저기 활동을 하고는 있는데 뭐 하여튼 여기저기서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그런 분들 덕에 힘을 또 많이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몰빵 유세당 하고 다닐 때 진짜 많은 분들이 와서 막 선물도 주고 가시고 막 네. 빵도 주고 가시고 막 음료 주고 가시고 이래서 제가 많이 위로를 또 받았다는 말씀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오늘 뭐 요쯤으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또 오늘 방송이 또 재밌었다는 평가가 많으면 또 2탄 3탄도 준비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맞아. 제가 이 두 평가 분을 좋아요. 잡고 예. 제가 빠지더라도 네. 3분이라도 하세요. 평가가 좋아요. 아까 예. 좀 전에 이덕수님이 한 번 더 후원을 해주셨어요. 예. 네. 안진걸은 사랑이 아니라 존경이죠. 아 싫어, 존경 싫어. 저는 예, 이덕수님 사랑이 이름 잘 좋아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저한테는 안 이 인생 해주셨죠? 사랑합니다. 안 해주십니까? 이덕수 선생님 기다릴까요? 네. 하여튼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또 저희가 또 비슷한 컨셉, 더 나은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남은 주 잘 보내시고 또 4월도 끝나갑니다. 또 이제 날씨가 요새 많이 좋은데요. 이렇게 자연을 또 가시면서 풍경도 보고 꽃도 보고 해서 좋은 날 보내시기를 또 기원 드립니다. 네, 저희 이만 마무리하겠습니다. 좋은 저녁 되세요. 임세희 식당 TV 10만 만들어 주세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